그러면 빨리 수렴하면 알 수 있습니다만 단점은 수렴 값을 몰라. 이게 3으로 막혀있다 해도 네가 레인지를 잘못 잡았을 수도 있잖아. 원래 2도 넘어가지 않는 놈인데 스스로 잡은 게 3보다 작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원래 레인지를 잡은 게 한 100 정도, 100보다는 작다라고 잡을 수도 있잖아. 원래 수렴값은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작다라는 걸 밝히면 수렴한다라고는 판정을 하는데 수렴값이 이 새끼는 아닐 수 있어요. 이해되겠죠? 자, 쉽게 말해서 수열이 수렴합니다, 발산합니다를 판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정의니까. 극한값이 있는 걸 수렴한다고 하니까. 수렴할 때 판정이 어떤 수열이 증가하는 수열이거나 감소하는 수열이라면 수렴 판정을 할 만하다. 증가하는데 위 막혀 있다, 수렴. 감소하는데 아래로 막혀 있다, 수렴. 단조 수렴 정리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기본 성질까지 하고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 자, 함수의 극한 시간에 말씀드렸어. 함수의 극한에 수렴하는 놈의 성질,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사칙연산이 된다고 하지 않았니? 그랬죠? 똑같이 갑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도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사칙연산이 다 됩니다. 다만 함수의 극한에서는 정의역이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을 하고 연속 불연속을 따졌었지 않니? 수열의 극한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의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까지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사칙연산이 된다. 인지됐죠? 그거 씁니다. 네모 몇 번이냐? 3번이냐? 아, 그래요? 성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는 것이 알파로 수렴합니다. 리미트 n,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죠. b의 n이 베타로 수렴합니다. 교과서에 모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수렴하는 극한이 이제 보였단 말이야. 수열의 극한이 있었어요. 수렴을 합니다. 그럴 때는 사칙연산이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요. a의 n 더하기 bn이 있답니다. 자, 이런 개념 가집시다.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뭐라고? 일반항. 일반항은 n번장이라는 관념이 있어야 되고, 자, 일반항은 n번장입니다.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인데 얘를 리미트를 이렇게 찢을 수 있겠느냐? 수렴할 때만 찢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수렴하지 못하면 찢을 수 없어요. 그게 기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의 n 이렇게 찢을 수 있고요. 너는 알파 더하기 베타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갈 거예요. 이 한 줄의 교훈은 뭐냐면, 당신이 수열의 극한을 다룰 땐 수렴하는 놈을 가지고만 노세요야.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 불분명할 때는 걔를 가지고 연산하지 말라야. 수렴하는 게 만약에 분명하잖아? 걔를 가지고만 놀라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설프게 공부를 한 사람은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해요. n제곱분의 an 이렇게 있다. 마침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했기 때문에 이걸 3이라고 하자. 그럼 느낌이 말이다.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분의 fx랑 되게 비슷한 꼴이거든.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극한을 할 때 말이다. 분모랑 문자가 차수가 똑같아. 그럼 수렴했지. 이게 x제곱이고 2x제곱이면 답은 2였잖아. 이게 x제곱이 여기가 뭐 3x 그랬으면 빵이었잖아. 이게 x제곱이 여기가 5x 뭐 4제곱 그랬으면 이제 0이었을 거 아니야. 비슷해 되게. n이 무한대로 갔단다. 분모가 n제곱이래. 그러면 아마 너는 3n제곱일 거야 라고 판단해서 풀었던 게 옛날 방식이에요. 물론 이것도 납득은 됩니다. 이것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AN을 예측하지 말고 항상 기억합니다. 네가 3이라고 수렴했으면 나는 수렴하는 이 네모를 가지고 나는 놀 거야. 그게 기본이야. 이 네모라는 걸 끌고 가서 사칙연산이 된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네모를 가지고 가서 놀 거야.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 이렇게 건방 떨고 계산을 하다가 서술형에서 감점당하고요. 최근 유형은요, 이렇게 했다가 좀 실수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곤 하거든요. 함부로 속단하지 맙시다. 이해됐죠? 여기서 교훈은 그럽니다. 두 번째, 사칙연산이 된다고 했으니까 곱셈 또한 마찬가지야. n이 무한대로 가요. a의 n 곱하기 b의 n이라는 거 있죠. 따로따로 찢습니다. 요거 하나 찢고요, 저거 하나 찢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얘는 a의 n으로 찢고 수렴할 때만 찢을 수 있어. n이 무한대로 갔죠. b의 n으로 찢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한다. 이 뜻이고. 세 번째,
나눗셈 n이 무한대로 갔어. an분의 bn이 있어. 너도 마찬가지. 수렴하는 게 분명하다면 분모에다 극한 때리고 분자에다 극한 때리는 게 가능함. 수렴 안 하면 안 됨. 그 소리예요? 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a의 n 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b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알파분의 베타라고 쓸 텐데 뭐 분모는 0이면 안 되는 거니까요. 뭐 AL은 수연도 0 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런 거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얘 또한 우리 또 다행입니다. 아까 우리 샌드위치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죠? 부등식이 발생되어 있었어. 극한값을 구하고 싶다. 샌드위치 정리를 떠올리자 그랬고 이거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얘 수렴해 두 개 수렴값이 같으면 등호가 발생되면 가운데는 거기로 갈 운명이야 그랬죠. 그것도 여기다가 표시를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값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의 극한값이 동일하게 L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L로 수렴을 해요. 가정입니다. A의 n보다 뭐 할까요? C의 n이라는 게 더 크고 C의 n보다 Bn이라는 게 더 작다. 이런 게 나왔대요. 여기에서 리미트를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을 다 걸잖니? 그러면 원래 부등호가 발생되어 있는 건 그대로 가는데 리미트를 걸면 등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 뜻이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이런 거를 들었었습니다. an이라는 게 1 빼기 n분의 1 cn을 뭐 1이라고 둘게요. 얘 드는 거니까 1 더하기 n분의 1 이런 게 있어요. 자연수를 정의하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열은 n이라는 걸 지금 변수로 둔 거야. x를 n으로 바꾼 거죠 지금. 그러면 1에다가 먼지를 뺀 것보다 1은 더 클 것이고 1에다가 먼지를 더한 것보다 1은 더 작을 거란 말이죠. 우리 부등식이 이렇게 발생이 돼 있는데 리미트를 걸면 이렇게 n을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가겠죠?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가겠죠? 너도 1, 나도 1, 우리는 1이라고. 그래서 등호가 발생되는 것은 직관적인 설명으로 가능해요. 두 번째, 얘가 L로 수렴하고요. 네가 L로 수렴해야만 너는 L일 운명이었던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가 2로 가고 네가 3으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2일지 3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얘를 올리라 그랬고 얘를 낮추라 그랬지? 이해됐어요? 샌드위치 정리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극한과 부등식과의 관계 샌드위치 정리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요? 아 위치가 바뀌었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위치가 바뀌었네요. CN이 있고요. BN 이렇게 됩니다. 미안. 왼쪽으로 갈게요. 이 하나 듭시다. 기출문제 하나 봅시다. 평가 문제. 내가 문제를 잘 기억이 날라고 그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 할까? AN은 양수랍니다. A의 n분의 A의 n 더하기 1이 2019, 2018 작거나 같답니다.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an 5n 마이너스 1 6an 빼기 7n 더하기 1 값을 계산해 봐. 이런 문제를 봤대. 등호가 요즘은 두 개를 안 쓰는데 두 개를 썼네요. 다시 써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만 써야죠.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저렇게 숫자가 귀엽다는 거는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2009분의 2018이라는 것은 1보다 작은 놈 아니니? 그러니까 너는 너보다 작거나 같고 너는 너보다 작으니까 얘는 얘보다 작을 거 아니겠니?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A의 n분의 A의 n 더하기 1이 있어. 그럼 걔가 1보다는 작대. A는 양수니까요. 양쪽에 AN을 곱합니다. A의 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A의 n 이런 부등식이 발생이 된 거죠. 부동호만 변함이 없잖아. 양수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
항번호가 커졌는데요. 쌤, 작아졌는데요. 그 소리지. 감소 수열이란 얘기야. 그래서 A의 N이라는 것이 감소 수열입니다. 그 다음에 A의 N이 양수라 했지? 양수라 했지? and AN이 양수랍니다. 감소하는 수열이 있는데 0으로 막혀 있어? 이 뜻이지 지금. 따라서 AN은 수렴한다, 발산한다? 수렴한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0입니다. A이라는 놈은 수렴할 거야. 그때 수렴값, 극한값을 L이나 놓고 풀 생각이야. 이렇게? 됐죠? 수렴합니다. 그럼 봅시다.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에 있는 AN이라는 놈은 L로 수렴하는 놈이야. 이 새끼 수렴하죠. 너도 L로 수렴하는 놈이야. 근데 n을 무한대로 뿌려봤더니 분모 무한대로 가는 건 얘는 숫자인데 얘는 손나 큰 거잖아. 무한대로 가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건 숫자인데 이거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 차수 개수비 그랬죠? 너는 5분의 마이너스 7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7이라고 푸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보통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푸냐면요. 이게 숫자가 말이다. 빼져 있는 경우가 있고 식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빼져 있는 경우는 쭉 더하면 지우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눠져 있는 경우는 쭉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문제를